안녕하십니까. 고혜정입니다. 이 시간은 초급편의 요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명리학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술 또는 역학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양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오행의 다양한 변화를 파악해서 인간 개개인의 생로병사, 기륭화복을 논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역과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은 음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8卦, 그리고 8卦가 중첩대에서 나타난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개를 가지고 그 당사자의 점을 치는, 다시 말하면은 주역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이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서 분류한 오행, 다시 말하면 음양 오행에서 분류한 10간 12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간지지 또는 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간 12지가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식갑자입니다. 이 육식갑자가 각기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은 출생연월 일시에 각기 배정되어 그 육식갑자의 바탕인 음양오행의 과다불급, 음의 기운이 강한지 양의 기운이 강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다음은 가장 뒤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십성론에서 기본이 되는 생극, 상생, 상극, 이것을 또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하고 충하고, 그래서 서로 합하고 서로 부딪혀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합충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사자의 모든 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을 논하는 학문을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학문을 잘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학문이다,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를 잘 몰라서 학습하기 어렵다, 또는 한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학문 아닌가, 이런 편견이나 오해, 이런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한문을 많이 알수록 공부하는 데 유리한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한문을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없는 학문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가장 기본적 어떤 그런 그 한문과, 그리고 이미 교재에 다 이렇게 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자체가 음양오행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명리학 교실 본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논리적, 체계적으로 가장 쉽게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먼저 음양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양, 보편적으로 음기, 양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음양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음양의 기적 측면과
물적 측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반드시 해서 우리 바로 인간적 측면에서 결국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실전 상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양오행의 다양한 변화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인간적 측면에서 말문이 터지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 팔자도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실전 상담, 타인의 운명을 상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말문이 터져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는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오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 정리를 하면은 그 학문적 측면에서 다시 그 고전 이론의 바탕을 둔 학문적 측면에서 먼저 이해가 되면은 그것을 현대적 의미의 우리 그 현대인들에 맞는 그런 해석을 해서 바로 어떤 그 당사자에게 나아갈 방향이나 방책, 비책 이런 것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상담가가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양기, 음기 이런 얘기를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 또는 음의 기운, 뭐 양의 기운이다 그러면은 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근하다, 아늑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열기, 온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양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고, 음의 기운은 역시 차가움입니다. 그리고 냉기, 오싹함, 그리고 냉정, 냉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음의 기운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음기가 서려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오싹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간혹 그 모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과 인사를 했을 때 살기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사람, 음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양적인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역시 그 인정 많은 사람, 그러면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또는 열정적이고 화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음적 인간은 좀 반대의 의미가 나타나겠지요. 역시 좀 쌀쌀한 사람, 냉정하고 너무 침착한 사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으냐 하는 것은 그건 궁합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부분입니다. 냉정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화끈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사람, 음적인 사람,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팔자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제가 쉽게, 이것은 초급편의 그 요점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간단히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말띠생이 있습니다. 말띠는 우리가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는 화입니다. 화. 화. 화는 흔히 얘기하는 양의 기운이죠.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띠 생이, 물론 말띠도 말띠 나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간으로 말띠가 5개가 있죠. 갑오생 말띠, 병오생, 그리고 무오, 경오, 이모, 이렇게 됩니다. 그 천간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대단한 그 열정적인 말, 다시 말하면은 역동적인 말도 있고, 말이라 하더라도 좀 순한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말띠생은 우리가 오행으로 분류하면 화가 되고,
기적으로는 양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띠생이 만약의 경우 몇 월 태생이냐 그러면은 5월 태생이라고 보면은 5월은 음력 5월입니다. 음력 5월은 결국 한여름으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한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왜 더우냐? 역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 어떤 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말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월 태생이냐 했을 때 음력 5월 태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여기서 띠라는 것은 생년이 되겠지요. 연월,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 강한 연에, 강한 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 양의 기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의 경우 무슨 띠로 태어났느냐 물었을 때 쥐띠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쥐. 이것은 우리가 쥐는 역시 자라고 하는 쥐는 이것은 수입니다. 수. 수는 음이죠. 음. 이것은 아까 화는 양이었지만은 음이고. 그런데 몇 월 태생이냐 하고 물었더니 동지석달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월 태생이다. 자월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음력 11월이 됩니다. 음력 11월인데 역시 이것도 수의 기운이고 똑같죠. 그 다음은 역시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경우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 무슨 띠냐 하고 물었을 때 쥐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월 태생이냐 했더니 역시 자월 태생이다. 다시 말하면 음력 11월 동짓달에 태어났다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음적인 사람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냉정한 면도 있고 침착한 면도 있고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성향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단순하게 사주팔자라는 것은 8글자지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으로 팔자 8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8글자 중에서 제가 2글자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 이해가 돼도 빠른 학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음과 양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만약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 다시 말하면은 말띠가 한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양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고 화술 구사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대인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바른말 잘하고 뒤끝 없고 그리고 속에다가 뭘 담고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 미래지향적 그런 사고나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만 좋은 궁합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대중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맞는 배우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와 이런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만족할까? 그 만족도가 높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팔자에 맞는,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에 의한 직업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쥐띠생이 이렇게 동지섣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성을 지녔거나 그리고 화끈하고 열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냉정한 상태에서 침착하고 어지간하면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 한 길을 향하게 되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해내고 마는 그런 또 끈기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역시 본인 스스로가 좀 음적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좀 사교적이면서 대중성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띠궁합, 몇 살 터울은 뭐 합이 들었다, 또는 원진살이 끼었다, 상충살이 꼈다, 이것은 고전 이론에 다시 말하면 당사주에서 논하는 그런 띠궁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 전체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 팔자 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것이 진정한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이런 것, 그리고 운에 의해서 또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팔자에서 아까 이것이 전부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또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운을 맞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어떤 성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배우자나 직업관계, 건강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다 분석하는데 그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음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양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의미, 그리고 그 팔자에 나타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완전하게 분석이 됐을 때 비로소 사주가 완전하게 분석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담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만물을 생성하고 만상을 변화시키는 5가지 원소,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우리가 이제 목화토 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행입니다. 이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행은 사실 물적 의미, 가장 그 물질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초목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이죠. 이것은 흙이고, 이것은 금석, 이것은 물입니다.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목도 양의 목, 음의 목이 또 분류할 수 있고, 또 그 상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불이라 하더라도 불역할이 못하는 불도 있고, 또 너무 불이 강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기서 우리가 오행의 기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물적 그리고 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적 측면에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시각. 이게 이제 목 그러면은 지지에 들어가면 인묘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 인묘로 분류가 되는데, 인은 인시, 하루 시각, 묘는 묘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벽 아침 시간대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시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우리 그 12지가 계속 돌아가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매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절, 인생 등을 나타내 있고, 또 이 오행은 서로 간에 상생, 서로 돕고,
상극, 서로 극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행론의 중요 사항은 다양한 의미와 그 상생상극의 심오한 이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추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십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십성론의 바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학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강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올리는데, 일간의 마음을 종합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간,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의 주체, 즉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팔자의 주인공인 나의 그 마음을 종합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오행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행의 의무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토는 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일간이 토인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토로 태어났다. 그러면 토는 결국 이 토는 나무가 자라주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흙이 흙 역할을 한다는 것은 초목이 왕성하게 뿌리 내려서 성장을 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그 종자를 남겨 놓아야만 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의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팔자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팔자를 빼놓고 보니까 토다, 토입니다. 근데 이 토는 천간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는 양의 토입니다. 양토인데, 양토란 말은 양의 기운이 좀 더 많이 포함한, 양기를 좀 더 많이 포함한 흙입니다. 그래서 좀 메마른 그런 흙의 의미가 되는데, 만약 이 흙이 5월 태생이다, 음력 5월 태생이다 그러면은 한여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5는 한여름, 그리고 양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흙은 더더욱 메말라졌겠네요. 이 메마르기 때문에 목이 완전하게 지금 뿌리 내려서 생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 흙이 흙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흙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시 음의 기운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음의 기운이 어느 자리에 나타나 있는지, 아니면 팔자 내에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의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본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천간을 또 우리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천간지지, 그래서 십천간인데, 십천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것을 우선 이 십천간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 물적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물적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 측면에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 팔자를 빼놓고 보니까 개더라. 개는 음의 수입니다. 물인데 음의 기운이 더 많이 포함한 그런 물입니다. 이것을 물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면은, 가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곡에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은 조금 장마가 져서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리면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또는
가뭄이 들게 되면은 증발해 버리죠. 메말라 버립니다. 또 한겨울이 되면은 얼어버리죠. 그리고 이미 그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모여지면 어떻겠습니까? 큰 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또 물로 변화가 오겠지요. 이것을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사주팔자를 딱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니까 그 당사자가 이렇게 개로 출생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당신은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모질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고 속 보이는 행동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물적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문이 터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또 그 주변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도가 높을까? 또 어떤 운이 들어올 때 변화가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이 하나만 한 글자만 정리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의 경우 이런 식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음력 아까 11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겨울이게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이고 근데 여기 있는 물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그 큰 물로 보는데 큰 물은 강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결국 본인은 당사자는 맑고 깨끗한 물로 태어났지만은 바로 여기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나보다는 우위죠. 앞쪽에서 자리했기 때문에 부모 자리가 되는 것인데 부모 자리에 큰 물이 작용해서 오히려 합쳐지다 보니까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그러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향을 드러내기는 어렵죠. 다시 말하면 본래 이 사람은 맑고 깨끗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주변을 의식하고 마음도 여리고 착하고 모질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이런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에서도 올 수 있고 팔자 내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읽어내지 않으면 결국 만족할 만한 상담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12지가 있습니다. 12지는 우리가 얘기는 흔히 지지죠, 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지인데 이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은 이 공부에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자 2008년이 무자 그러면 쥐띠. 그 다음에는 2009년은 기축 그러면은 소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요. 2010년은 경인 그러면은 호랑이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띠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아까 그 오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 시각 그리고 매월 계절 매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팔자 내에서는 출생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는 연은 그 나 팔자의 주체인 나의 근본을 의미하고 또는 그 조부모를 의미하고 또 띠를 의미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월은 역시 그 나의 생월이죠. 그리고 성장 환경을 의미하고 몇 월 태생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 봄에 태어난 사람이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냐 가을 태생이냐 겨울 태생이냐에 따라서 그 나는 그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라고 하는 또
팔자에서 이제 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태어난 날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진입니다. 그 일지라고 하는 지지는 나의 그 생활 환경을 말합니다. 또는 내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행동이나 생활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태어난 날의 지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라고 하는 태어난 시각을 말하는 시지가 있는데, 역시 그것은 뭐 내 말년, 나의 말년, 또 자식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자리를 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초급편에서 쭉 그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요점 강의이기 때문에 초급편에서는 이 정도에서 제가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일상 자체가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심오한 그런 이치만 이해가 된다면 결코 사주명리학의 학습이 어려운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인연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